이렇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범죄로 1년의 징역이 실형으로 내려지면 피고인은 바로 교도소로 가서 형을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의 징역과 함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일단 피고인은 징역을 살지 않고 2년간 집행을 보류해 두었다가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앞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당일 석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는 징역형으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실제로는 감옥에 가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정형이 5년을 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만 붙일 수 있으므로 살인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자수를 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도 장량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경은 2분의 1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을 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돼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그리고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그 다음에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정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은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경우, 그리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내에 범한 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20년 1월 1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고 1년 동안 만기 복역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형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0년 1월 1일부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끝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라면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고 있는데 보통은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 정도를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질에 따라서는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는 2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는 보통 1년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무사히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유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 선고받은 형벌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었던 형까지도 함께 합산해서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죄에 얽히지 않도록 사소한 잘못이라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라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하던 사안이었는데 재판 중에 앞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앞서 형에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상실하였으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에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지연시켜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박상진 변호사였습니다.